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공공의 삶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도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단 안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자리 잡길 기대하며 7월 둘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총회를 표방하는 제110회 총회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하는 정책총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는 교단 안에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연속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제110회 총회는 연속성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 총회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함께하는 정책 총회, 이는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회와 함께하는 총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제시한 7대 정책 공약은 총회의 취약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제가 부총회장 당선되고 인터뷰했던 처음이자 끝이었던 한 줄, 그것은 바로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인들이 교회 리더십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존중하는, 이것은 신뢰에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총회 정책 시스템 정착의 중심에는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총회 개회 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 회기의 사역과 사업을 평가하고 기관과 노회에서 올라오는 청원과 헌안을 사전 정리해 효율적인 총회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회 개회 전 전국 교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회가 개회되면 긴급하거나 현장 처리가 가능한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결정된 사항은 총회 마지막 날 정책협의회 주관으로 정리해 제110회기 총회 로드맵으로 구성합니다. 총회 의결사항 중 중장기 과제는 총회 정책연구소로 넘겨 연구 기반 이후의 실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협의회라고 명명하고 분야별로 또 전체가 모여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고 반영하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과정을 1년 동안 해갈 것이고, 그 다음 총회에 계속 반영해가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정책총회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수립과 그 수립한 것을 적절하게 각 부서로 배분해주고, 그리고 실행한 다음에 다시 조정하고 다시 평가하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작동되는 총회로 우리는 정책총회를 이해하고 또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부총회장의 공약 중에는 눈길을 끄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개혁주의 정신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연대 사업의 추진입니다. 개혁주의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성해 세계 개혁주의 교단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신학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110회 총회 기간인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세계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교회를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총회 본부 내 교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과 복지 정보를 통해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제110회 총회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믿음의 인재 양성을 위해 멘토링 시스템과 후원 네트워크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로 한 해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총회를 운영하자. 제110회 총회 준비위원회가 1차 전체 회의를 통해 연례 행사로서의 총회가 아니라 평가하고 수정하며 축적하는 총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총회 정책연구소가 첫 번째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청년 부흥이었습니다. 정책 포럼에서는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려는 청년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담은 설문 결과가 공개돼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청년 위기의 현실 앞에서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요?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청년부 사역자는 교회를 떠나려는 청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홀로 장년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총회 정책연구소가 첫 포럼의 주제로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청년 감소 문제가 교회의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포럼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영군 대표는 한국교회 청년 세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려는 청년들은 모두 확신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으며 친구와 가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친 몸을 쉬고 싶어 합니다. 주일에 예배 대신 휴식을 선택하는 순간 청년은 교회와 멀어집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들도 청년들을 떠나게 합니다.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실망감과 교인들 간의 끼리끼리 문화는 청년들에게 회의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가나안 성도를 거쳐 결국 신앙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교회를 그만두면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6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가나안 성도가 됐다가 이제 무종교인이 됐든지 이제 기독교를 떠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지 대표는 이탈 의향을 가진 청년들이 아직 교회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점이 청년 부흥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부모 때문에 못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의 부모들이라면 40대, 50대 장년들인데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시키고 이들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게 결국은 청년들의 신앙 이탈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신대 양현표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청년층을 향한 교회와 목회자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청년을 긍휼히 여기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돌보려는 교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자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 지금 교회는 소외된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청년을 위한 상담 사역과 목회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 총회 정책연구소는 이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소는 한국교회의 핵심 의제를 제시한 동시에 목회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계획입니다. 목회 환경에 대한 그런 포럼도 준비를 하고 또 우리 평신도들이 교단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교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론 아니면 바람 이것을 좀 모으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의 마지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1960년 순교자 유가족 구제위원회로 출발해 65년간 순교신앙 계승을 위해 일해온 순교자 기념사업부는 제109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역사위원회의 업무를 이관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순교자 기념사업부는 김제 금산교회 순교자 등재, 순교자 유족 위로회, 그리고 순교자 기념주일 운영 등 이번 회기 주요 사업들을 다뤘습니다. 부장 고관규 목사는 영원한 순교신앙으로 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순교자들의 믿음과 희생이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 머물지 않도록 교단과 전국교회가 순교 정신을 다시 붙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987년도에 순교자 기념주일이 첫 번째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진짜 순교자 기념부가 할 일이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순교자 기념사부가 공식적으로 명칭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영원한 순교신앙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앞으로도 순교자 기념주일과 기념주간이 총회 안에서 더욱 준비되고 다음 세대에게도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총회 역사위원회에 사역의 연속성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순교자 기념사업부는 순교자 기념주일 관련 내용이 총회 공과에 삽입될 수 있도록 총회 교육개발원에 관련 업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교회 순교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온 부서의 마침표가 새로운 틀 속에서 어떻게 지속될지
역사위원회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교회를 안정적으로 세웠다면 그 이야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거제 예안세움교회는 개척 1년 만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와 선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2년 성탄절, 유현준 목사는 12년간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거제도의 예안세움교회를 개척합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품어온 개척의 비전,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목회를 향한 갈망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유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를 목회의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새벽 기도와 목요일 산기도, 금요 부흥회, 권사들의 철야 기도까지 직접 40일 금식 기도를 감당하며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간구했습니다. 3일 뒤에 이 기도 제목 다 내려놔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이 우리 예안세움교 1층부터 4층까지 구석구석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여호와의 임재로 구석구석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달라고. 그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지속적인 노방 전도는 빠르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 수는 80여 명으로 늘었고 개척 1년여 만에 예배당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건평 250평, 4층 규모의 단독 건물, 개척교회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단들로부터 지역 교회당을 지켜냈다는 보람이 컸습니다. 교회 건물은 단순한 예배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권사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 공간을 마련해 시간에 구애 없이 기도할 수 있게 했고 4층에는 게스트룸을 꾸며 어려운 여건의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안세움교회의 또 다른 중심축은 선교입니다. 현재 국내외 9곳의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고 있으며 선교지에 교회 이름으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나라는 저는 망하지 않는다 봅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 재정은 조금 힘들지만은 선교비는 따로 헌금을 합니다, 재정부에. 그래서 선교비만큼은 다른 데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기독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문서 방송 선교 부흥 예배를 드리고 기독신문과 공식적인 선교 동역 관계도 맺었습니다. 팬데믹의 교회 개척, 무모해 보이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목사는 교회 개척을 통해 제자를 세우는 사람 중심의 목회가 이루어질 때 깊은 감격과 감사를 맛본다고 고백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기도로 시작해 선교로 확장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예안세움교회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때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신다라는 취지의 어록을 다수 남겼습니다. 이처럼 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고 있죠. 여러분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소중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CTV도 기독신문 휴관에 맞춰 다음 주 여름 휴가를 갖습니다. 한 주간 쉬고 8월 1일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